해를 입은 울릉도에 뱃길이 열리면서 인력과 장비가 속속 도착해 빗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논란과 관련해 포항시가 내년에 전수조사와 퇴적토 준설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사라져가는 전통 온돌의 명맥을 잇기 위해 경주에서 구들장 전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중단됐던 포항 울릉간 여객선 운항이 8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도착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또 비가 내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열린 울릉도 뱃길. 육지에서 발길이 묶였던 주민과 해병대원 90여 명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피해 현장.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밭인지 온통 진흙탕입니다. 골목은 냇가가 됐고 흙더미는 집 안방까지 들이찼습니다. 사흘째 물이 나오지 않아 가재 도구를 씻는 건커녕 당장 끼니 해결도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울릉도라 자재도 준비가 잘 안 되고 걱정이 잠을 지금 오늘 3일째 노인정에서. 사흘간 400mm의 폭우, 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밤도 아니고 낮이어서 아이들과 같이 좀 안전하게 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웬만한 낙석에도 끄덕없던 피암 터널이 끊기면서 울릉도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산에는 암석이 핥히고 간 자국이 선명합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가 6배 더 걸리고 터널 반대쪽 주민 자녀들은 학교 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복구에 700여 명과 장비 25대가 투입됐지만 다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울릉도에는 앞으로 3일 동안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추석 전까지 낙석으로 막힌 일주 도로를 뚫기로 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큰 해를 입은 울릉도 복구 작업에 해병대 병력 500명과 군 장비가 투입됩니다. 해병대는 선발대 20명이 울릉군과 함께 현지에서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해병대 100명이 당초 계획한 헬기가 아닌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폭우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기상이 안정되는 즉시 해병대 장병 400명과 장비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울릉도에 피해 복구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5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릉군에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성금은 간부 공무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씩 적립한 금액의 일부라며 울릉 군민들이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중금속 오염 논란을 빚은 형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도비 지원을 받아 내년에 형산강 중금속 오염 분포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형산강 퇴적토 준설 사업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염된 철강공단 하수가 바로 형산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유수지에 처리시설을 만들고 현재 연일대교 한 곳뿐인 형산강 퇴적물 측정망을 서만 큰다리 등 하류 지점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이어져 온 구들장이 무관심 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문화재청이 전통 온돌의 명맥을 잇기 위해 구들장 전수 교육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이 넘는 고택에서 낡은 구들장을 뜯어내고 새롭게 구두를 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길이 지나가는 고래와 굴뚝, 아궁이의 역할부터 구들장을 까는 방법까지 장인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진액을 먼저 넣기 전에 돌로다가 먼저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생들은 나흘 동안 직접 구두를 해체하고 복원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익힙니다. 30년째 구들장 전통을 이어온 장인도
사라져가는 온돌 문화가 널리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옥에 구들이 없으면 한옥답지 않은 거걸랑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통 구들장 교육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경주 등 전국 16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이러한 고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들을 만들어서 전통도 지키고 문화재를 갖고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낡고 불편할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나 전통 온돌 문화가 새롭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난달 경북도 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에 비해 0.3% 하락한 가운데 채소와 과일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 지수는 0.5% 올랐지만 식품과 전월세 등 생활물가 지수는 0.5% 내렸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배추와 시금치, 수박은 올랐지만 복숭아와 마늘은 내렸고 공업제품은 과자류는 올랐지만 경유와 LPG 가격은 떨어져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영덕 5일장 등 경북도 내 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 여건부와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한시 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으며 교통경찰과 주정차 관리 요원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과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일반인들이 역사적인 근거를 술술 풀어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독도의 관문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 역사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1500년 전 해상왕국 우산국으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울릉도와 독도. 수많은 고서에 우리 땅으로 기록됐으며 본격적인 영토 관리를 시작한 조선에서는 지도에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은 일본인들도 인정해 일본의 유명한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안용복을 취조한 내용을 담은 이 문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 자료는 모두 독도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그중 해좌전도 목판본이 아닌 유일한 필사본으로 독도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지도입니다. 평소에 이제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독도 박물관의 귀중한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독도 박물관과 포항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 사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제16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를 포항시립중앙아트홀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만날 수 있고 국립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극단의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이영녀가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 경주 챔버 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OECD 꼴찌 수준인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23.8%에 그쳐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꼴찌 수준이었고 정부가 제시한 2017년 곡물 자급률 30%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을 속속 대체해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저장고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인도해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패물은 한울원전 저장고에서 운반차에 실어 무량장으로 이동한 뒤 방패물 전용 운송선인 청정누리호에 실어
6일까지 경주 방패장에 인도합니다. 한울원전 방패물은 2010년 12월과 작년 9월 2차례 2,000드럼을 처분한 이후 세 번째이며 이번에 1,000드럼을 인도하면 한울원전 저장고에는 15,500드럼이 남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울릉군 폭우 피해와 성주 사드 배치 논란으로 주민들이 고통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경상북도 의회가 어제 구미에서 3,500만 원을 들여 1박 2일 일정으로 호화 연찬회를 개최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김은규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의 지각 없는 예산 낭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좋겠는데요. 비는 토요일 밤에 그친 뒤 일요일 늦은 밤에 또 내리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압계나 바람 등에 따라서 비가 그치는 시점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북 내륙 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태풍이 약해진 열대 저압부의 영향을 받아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19도, 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0도고요. 독도 22도입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3년 전부터 운영한 6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사관학교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기생 175명을 뽑은 데 이어 지난해 80여 명, 그리고 올해 90여 명을 뽑아 1, 2, 3학년 전체 학생이 3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정보통신과 체육, 음악 등 7개 과의 11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기당 13일씩 수강하고 사진과 밴드, 중창 등 5개 동아리 활동으로 적극 참여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 창조경제센터 입주기업인 네이처글루텍이 전국 6,500여 팀이 참여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이처글루텍은 자연물 생체 접착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차형준 포스텍 교수와 의료기기 전문가인 김명호 대표가 지난 2015년 창업한 기업으로 홍합 접착 단백질을 이용한 생체 접착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울진군 죽변항 동쪽 100km 해상에서 후포 선적 93톤급 근해 통발어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1000톤급 경비함정 1008함을 출동시켜 이 배를 후포항으로 예인했으며 선장 57살 강모 씨 등 선원 13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석 달 동안 포항항에 드나드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화물 고정장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 지역협력체 20개 회원국과 동시에 실시하며 승인된 화물 고정 지침서 비치와 적절한 고정장치 사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항은 철제 등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많이 드나들어 이번 점검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9월 1일 금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